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 발표를 좀 한다 그랬는데 이기철 특검법 목소리 들어보시죠. 2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의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하였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면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쪽에. 한국일보 손혜성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시점에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의 난항이나 좀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때 특검법께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좀 막연하게나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통령 대면조사가 그 1차
무산된 이후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진행될 대면조사에 가서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하였습니다만은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그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미디어오늘 평가한 기사인데요. 그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검찰에 수사하게 하겠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에 대한 확인과 그 결정에 대한 특검의 판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서 그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수사기한 연장이 종료를 단 하루 앞둔 특검의 목소리, 오늘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영장을 내일 반환할 것이며 피의자 20명을 내일 일괄 기소할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현정 의원님, 네. 대면 조사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녹음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얘기를 이규철 특검보가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녹음 녹화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저 진술을 또 바꾼다든지 또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그 작성하는 것을 과연 이제 피의자 조서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논쟁도 있겠지만 예. 사실 그 특검 측에서 본다면 조사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실 녹음 녹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탄핵 인용이 돼서 일반이 됐을 경우도 사실 그런 어떤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그럼 검찰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녹화를 못 하겠는가? 그럼 그냥 담소를 나눈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조사가 아니라 그냥 녹음 녹화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저기 참석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부인해버리면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청와대 측이 좀 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잠시만요. 헌법재판소 밖이 지금 상당히 대치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경찰들이 우르르 저쪽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 성조기를 들고 있는 회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 여경이 한 여성 집회 참가자의 돌출 행동에 이제 여경이 이제 구인해서 가는 장면도 함께 봤었는데, 탄핵 기각을 원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좀 약간의 소란과 헌법재판소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예. 김 변호사님, 이제 네. 특검 얘기로 돌아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이제 검찰로 공을 넘길 것 같은데, 이거를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잘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낙제점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파견 검사라든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던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었어야 되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뭔가 연락을 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어떤 이런 수사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있어서의 특검 수사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조금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의 이제 하루 앞둔 브리핑 얘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소식이 참 많았네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